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2022년 10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궁금하시다면 함께 보시죠. 고고! 2022년 10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단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부동산에 10월 달에 손님이 많았냐 안 많았냐, 저희 부동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10월 3주차와 4주차 주말에 손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마다 초급매 물건들이 한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 하셔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만큼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예고가 되어 있고 조금은 더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매수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고만 가셨던 분들이 많았고,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비발디나 아이파크나 뭐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초반대 물건들이 많이 좀 한 번에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는 좀 진행이 됐었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아주 낮은 5천 정도의 금액이 되는 물건들은 좀 관심들을 많이 갖는 편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면은 팔릴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상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실 때 되게 난감하기는 한데, 정말 초초급매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전세나 월세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뭐 34평 기준으로 4억 초반, 4억 이 정도나 돼야 좀 관심들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임차인 분들이나 매수인 분들이 부담이 많으신 걸로 보이세요. 일단 그리고 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1주택자 LTV 50% 완화한다라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갈매동은 어떤 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공주택 50만 가구가 공급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매동에 해당되는 거 한번 그것만 살펴볼게요. 그리고 구리갈매 광역교통 집중관리지구 선정이 됐죠. 그래서 가장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갈매동 엄마들의 가장 최근 관심사, 10월 말부터 11월 초 유치원과 사립초 입학 설명회 시즌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는 분들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들 보내시는 학교 중심으로 일정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 갈매동 아파트 몇 개나 거래가 됐을까 한번 살펴보면 9월 달에 한라비발디 1건, 갈매역 아이파크 2건, 6단지 KCC 1건, 더샵 9S 1건, 총 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금액들을 살펴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5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발디 같은 경우에 34평이 6억 2,500에 거래가 됐고요. 6단지가 6억 3천, 더샵이 6억 2,600, 이렇게 실거래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매수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 금액 이하의 물건을 찾으시는 경우가 사실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도자가 생각하는 매매가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매매가의 갭 차이가 크다 보니 거래가 사실 잘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은 거래가 지금 현재 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건이 보고가 되긴 했는데 갈매역 아이파크 직거래로 잡혀 있습니다. 10월 19일 날 8억 9,500으로 지금 실거래가가 신고가 됐는데요. 그거 외에는 다른 단지는 거래가 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초급매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매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표를 그려도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숫자가 다 빵빵빵빵이기 때문에 그냥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이는 아마도 연말까지는 계속 될 것 같고,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수자분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소식으로는 지금 27일 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 금융부문 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내년 초부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나 투기가율 지구도 LTV를 20에서 40%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적용했던 거를 상관하지 않고 50%까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가율 지구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기가율 지구 40%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초부터는 이제 상한 50%까지 완화한다고 하니까 대출에 있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좋은 방향으로 될지 뭐 무용지물일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융위가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갈매동은 뭐 15억 초과 아파트는 아직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거죠.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재 투가인 갈매동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돼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비규제 지역이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다산이나 별내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인 반면에 갈매동이 투가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발표했던 것 중에 1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추가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요 11월 초라고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투가에서만 해제가 되어도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이제 걸림돌이었던 것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민원도 넣고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 LTV 50% 완화하는 거, 근데 이제 개선이 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되는 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관심 갖는 뉴스였었어요. 더불어서 이제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공분양 공급 유형을 이제 다양화하겠다 해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구의시 갈매동에 있는 갈매 역세권 지구가 23년 상반기에 선택형으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300호 정도 돼요. 그래서 구리갈매의 역세권이 300호가 선택형인데 그럼 선택형이 뭐냐? 살펴보면 한 6년간은 이제 임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후에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이제 선택하는 거래요. 그래서 임대 후 분양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분양할 때 분양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주 당시의 추정가 그리고 분양할 때 당시의 감정가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당시 추정 분양가가 4억이고 감정가가 8억이면 최종 분양가가 6억이 되는 선이죠. 셈이죠. 그래서 그때 분양을 받을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 유형으로 공공주택이 300호가 공급이 23년 상반기에 된다고 하니까 그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입지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저희가 갈매동에서 가장 좋은 뉴스, 굿뉴스였던 거는 10월 달에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이 발표가 8월 12일 날 됐는데 그 중에서 구리 갈매지구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집중관리지구 총 37개 지역 중에 이제 구리 갈매가 해당이 되는데요. 인근에 있는 남양주 지금지구, 진건지구, 별내, 하남 가밀, 위례, 의정부 고산까지 해서 저 인근에 있는 신도시들은 다 지정이 됐습니다. 다 교통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막 집중관리지구가 되면 뭐가 좋을까? 일단 발표한 거는 광역버스 증차 신설하고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하겠다. 그리고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 확대로 광역 통행 편의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증차 신설 등을 통해서 이제 철도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별내역에
그리고 4호선 인근에 있는 역에 이제 가려고 해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버스가 자주 다니질 않아서. 그래서 거기만 순환하는 버스라도 자주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강화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행 노선, 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교통수단, BRT 도입 등을 통해서 입주 초기, 출퇴근 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하겠다.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그래서 TF팀을 통해서 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 대책 지구 지정을 통해서 보완해서 점점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니 우리가 바래왔던 정책들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집중관리 하겠다고 했는데 집중관리 안 하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보실 만한 좋은 뉴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갈매동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유치원과 사립초 입학 설명회 시즌입니다. 그래서 갈매동의 유일한 단설 유치원인 갈매유치원, 우선 모집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고요. 일반 모집은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유아 모집 요강은 이제 홈페이지 가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단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갈매동에 있는 갈매유치원을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유심히 한번 이번 기회도 도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이제 초등학교 가는 엄마들도 고민들이 많으신데 사립을 보낼 것이냐, 국공립을 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일단은 사립이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입학 설명회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갈매동에서 많이 보내는 초등학교가 화랑초와 태강삼육이랑 금성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각 학교별로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초 같은 경우에는 대면도 하지만 유튜브로도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학교 투어도 진행을 합니다. 다 아마 사전 예약이 돼야지만 가능한 학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일정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초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이제 국공립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일정표 잘 보시고 입학 원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갈매동에 이제 가을 축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사진을 다 모으진 못했는데, 갈매동 그 걷기 축제도 진행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서 아이랑 가족 축제 같은 것들도 진행해서 입주민분들이 충분히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는 시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많이 조용한 한 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9월보다는 그래도 손님들이 거래가 임대차 쪽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규제도 완화가 될 거고 손님들도 조금은 늘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기대는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갈매동 부동산에도 훈풍이 불길 바라며 이번 달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